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이입니다. 야, 이게 뒤에 이름을 안 부르니까 네. 황진이입니다. 좀 어색한데. 아, 적응이 될 거예요. 적응이 안 되네. 예, 처음이어가지고. 자꾸 뒤에 최승국입니다 이러니까 왠지 자꾸 듣기가 네. 억울하고. 자꾸 내 스스로가 자꾸 자기를 억울하고 어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부터 이름을 안 부르겠습니다. 네. 이상합니다. 자, 먼저 댓글 얘기 좀 보겠습니다. 상현님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가끔 댓글이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네.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탈북자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더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굳고 반대한다던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나라를 떠나겠다던가,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던가. 물론 세 가지예요. 지금 세 가지인데 탄핵 반대, 문재인 대통령 되면 이 나라 떠나겠다, 아니면 대한민국 못 가겠다, 북한으로 가겠다. 이게 궁금하대요. 예. 근데 그게 왜 이상한 행동이 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는 동해 가든 서해 가든 자기 선택이 아닐까요? 그 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한국에 왔는데 왜 보수 진보 갈리고 좌우 갈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좋아하냐. 나는 이게 남한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그리고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때 탈북자도 이제는 3만 명을 넘어서 가지고요. 이거는 어느 특정 한 단체다, 탈북자다, 물론 맞지만 이렇게 따로 규정할 정도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시대에 어느 한 중축을 담당하고 절대로 어느 한 부분 단체 이렇게 볼 건 못 되고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지고 여기서 누구는 왜 탄핵을 반대했고, 누구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떠나겠다고 하고, 누구는 왜 북한으로 가겠다고, 이거는 그들만의 개인들의 그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짚어줘야 될지 뭐 그런 건 모르겠고요. 그거 얘기하자면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긴 방송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일단 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그거겠죠. 선택의 자유다. 본인들의 자유다. 그렇죠. 네. 남한 사람들이 수천만 가지 소리가 나듯이 탈북자도 똑같다. 맞아요. 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 빨라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면 손아쓰기 좀 있어요. 빨리 합니까? 저는 빨리 못하겠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댓글에 대한. 왜냐면 저는 북한 사람 치고는 말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제가 저보고 하는 소리 같은데요. 정말 말이 느려요. 저는.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말을 빨리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탈북자분들이, 유미 씨 모르겠어요. 탈북자분들이 말을 빨리 맞아요, 하는 건 맞아요. 사실입니다. 예. 저보고 되게 느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북한에 살면서 11년제 교육 받으면서 김일성의 혁명 역사 맨날 암송하라고 해가지고 기다 못을 받고 오구구구 한 게 그게 이제는 버릇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나는 우리가 이런 데 습관됐구나 하는 거는 그냥 살면서는 잘 몰랐다가 노동단련대에서 노동단련대야말로 북한의 그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생존하기 위해서 저저만큼 상급에 잘 보이고 충성하기 위해서 남보다 먼저 빨리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보니까 대장동지 교양생 최승국 하고 완전 그 보고를 때리는데 내가 완전 굉장히 빨리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구나. 눈치도 예.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다 말도 빨라야 빠르고 돼요. 다 빨라야 되지. 예. 댓글 이야기 여기서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소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절대 정치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햇볕 정책. 햇볕 정책입니다. 네. 햇볕 하니까 따뜻해지면서 예. 네. 왠지 근데, 따뜻한 어떻게 더울 때요? 그때 햇볕 정책이라면은 자, 그런 거 이제 있잖아요. 봅시다. 자, 먼저 말씀하세요. 햇볕 정책하면 뭐예요? 종이 내려보십니다. 3초라서 까먹었어요, 그새. 할 말을 제가 알기에는 햇볕 정책. 네. 따뜻하게 햇빛을 쫙 주면 꽁꽁 세상과 닫았던 그렇죠. 문을 그렇죠. 예. 이걸 연다. 따뜻하게 사람 마음을 녹여서 마음의 문을 연다. 뭐 이런. 에어컨 키면 치고. 이서프 이야기 보셨어요? 우와. 우와, 거기 보면 북한에서도 다 봤네. 거기 보면
추운 신하고 따뜻한 햇님하고 싸우는데 추우니까 말도 안 하고 계속 추울수록 계속 꿍죠. 근데 따뜻하게 햇빛을 착 쪄이니까 더워 하면서 엇벗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 자, 일단 햇볕 정책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햇빛 정책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냥 리론상 들었을 나쁠 때는 수가 예, 없죠, 당연히. 괜찮죠. 예. 네, 당연히. 어차피 그렇잖아요. 그 뭐 자연의 원리로 봐도 해가 계속 비치면 인간은 옷을 벗겨야 되고 그러면 나쁜 그런 밖과 소통하고. 예, 소통하게 되고 이런데 정치적이나 모든 남북 관계에서 햇볕 정책은 자연하고 좀 다르니까 오랜 시간과 인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햇볕 정책은 그냥 타이밍하고 적절한 타이밍하고 그 뭐 시간이라고 해야 그 시간이 타이밍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보면 딱 지금 저는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저기 98년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 때 햇볕 정책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군 복무 중이었거든요. 근데 쌀이 들어오면 저희는 이렇게 다 가서 쌀을 군인들이 가서 받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쌀이 또 시장에 내다 팔고 또 옥수수 걷어가고 그 이웃 남는 걸 또 군 수뇌부들이 먹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더라고. 왜 서민들은 200원 싼 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0원 좀 싸더라도 그렇죠. 강냉이를 옥수수 먹으려고 먹어 좀 하죠. 많이 먹으려고 하지 좋은 잎밥 먹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지금은 엔간한 북한 서민들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요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일단 저희가 이 얘기를 하기 앞서 이제 왜냐하면 오해로 편견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분명히 우리가 겪은 일, 북한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들은 생각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워낙 북한과 연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꾸 접근한단 말이에요. 이 정치가 아니라 무슨 새가 새 소리 내고 까치가 까치 소리 내고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뭐 정권이 바뀌고 어쩌고 하면 북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북한을 어떻게 대할까 이런 얘기도 꼭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정치가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 생존 뭐 이런 것과 굉장히 연결돼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 이런 게 이슈가 떠올라요. 다른 분들은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탈북자 북성이지. 탈북자 가족 성금. 북한에 성공하는 거. 제가 기사를 보니까 뉴스도 들어보니까 성금을 하자면 220만 원인지 이상 해외로 성금하자면 수수료가 더 푼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해주고 뭐 수수료 낮추는가 어쩌는가 이런 걸 합법화 시켜주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차피 그거잖아요. 탈북자들이 힘들게 벌어서 북한에 보내는 걸 그렇게 세금을 딱 어느 정도 금액을 제정해 놓으면 세금을 떼고 나면 얼마 안 되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탈북자들만은 성금 그 액수를 늘려가지고 그걸 이제 법 제도화하겠다. 아주 이렇게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한 제안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탈북자가 성금을 하는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정상적인 법률들을 많이 제시를 해도 그걸 받아모는 나라가 아주 비정상적인 국가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이제 탈북자 가족들한테 합법적으로 성금을 받겠다고 하겠는지, 북한은 그지니까 받겠다 하겠죠. 그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던 우리 탈북자 가족들을 그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탈북자를 생각하는 거는 좋은데 이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이 이로 인해서 북한 정권이 아예 그런 칼도마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극히 많이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합의를 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도 제 입장도 그렇고 받는 저희 가족 입장에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나는 하죠. 차라리 불법으로 30% 수수료를 주고라도 50%라도 주고 50% 주고라도 그렇게 안전하게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안전하죠. 왜냐면 지금, 예. 이미 그 나라를 못 믿거든요. 앉아있지 그쵸? 마요. 예. 지금 이게 뭐냐면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탈북자들의 가족에 합법적으로 돈을 보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거를
합법화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냥.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안 되는 게 그건 왜냐면 중간에 머리 꿀내는 브로커가 있어. 그러니까 브로커가 떼가는 걸 그걸 없애주겠다. 뉴스는 보니까 그냥 브로커 없애겠다는 얘기 그게 아니고 아니고 이게 외환거래법이라고 수수- 해가지고 외환거래법으로 220만 원 이상 올라갈 때는 뭐 세금 내거나 뭐 아니 못 보내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내국 송금을 그걸 못하게 있다. 솔직히 우리는 1,000만 원 보내더라도 여기서 브로커한 애들한테 그냥 통장에다만 넣어주면 걔네가 알아서 다 중국에서 돈 그쵸, 한치기를 그쵸. 하는 거예요. 그쵸. 중국 이 보따리 장사들 통해서 그럼 어차피 저희는 그게 솔직히 적법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차피 송금 보내는 자체가 적법한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놓치도 어긋나고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 생사가 달려 있으니까 보내는 건데 맞아요. 그게 뭐 불법을 떠나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 와 있는 그 탈북자들이 성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그렇죠. 법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보게 되면 사람이 사느라면,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폐쇄된 나라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이게 중국이라는 그런 징검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보내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송금을 합법화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실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누가 예, 그걸 보내? 북한에서 남한은행하고 개설을 해서 받으려고도 하지 않거니와 또 남한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북한 정권으로 해가지고 못 합법적으로 믿죠. 돈을 받으려고 안 해요. 왜? 그럼요.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잘 보이려고 그래 우리 받겠으니까 탈북자 송금 달라 이렇게 됐다가 조금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북한이 뭘 잘못해서 그걸 꾸짖으면 이제 북한이 그렇죠. 획 돌아요. 그래가지고 탈북자 가족들을 또 한 대 모아갖고 추방시키고 정치범 수용소 보내고 그런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돈을 220만 원 이상 보내도록 해주겠다. 1,000만 원까지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 이거 지금 이건데 그 북한에다가 뭐 딱 공개하니까 거기다 주겠다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보내주겠다 이건데 이거 왜 탈북자분들이 이해를 못 안 하면 탈북자분들은 1,0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 보내고 푼 대로 보낸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죠. 보낼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이 돈이 없어서 없어 못 보내지 그래,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얘는 규정이 없어 못 문제가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법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돈이 게 있으면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왜 못 보내? 예. 문재인 정권 아니고 현 정권 전 정권에 제가 항상 얘기를 하면 글을 올리거나 할 때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햇볕 정책은 탈북민 정착이다. 왜 탈북민들이 1년에 보내는 금액이 몇백억 나가잖아요. 벌써 가족한테 보내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좀 먹을만 하면 또 친척들 도와줄 거고. 그럼 3만 명의 가족이 30만이면 그들이 친척까지 하면 100만, 200만 북한 주민 다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햇볕 정책인 거지. 네, 맞아. 김정은한테 가는 게 아니고 뭐 물론 보이부에서 떼가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보이부에서 몰래 떼가면 돼요. 몰래 그렇죠. 떼가. 그럼- 누가 모르게 떼가면 돼요. 며칠 전에도 그 북한에 있는 친척하고 전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내 덕에 이 판 먹고 산다고. 맞아요. 실용님이야. 예, 요즘은 강냉국수 안 먹고 밀국수 먹어요 오빠 덕에. 그쵸. 야 여기는 밀가루가 몸에 안 좋다고 안 먹는다. 잡곡을 먹는데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안 돼. 뭐 어때요? 입맛이 좋은데 뭐.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고. 미친 그러니까- 소리 한다고 그러지. 주변에서는 그런데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 제일교포나 쫙교 이런 집들이 부러웠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죠. 주변에 탈북자, 한국에 가 있는 탈북자 가족은 되게 선망의 대상,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그래요. 저는 사실 그 뉴스를 집에서 보면서 앉아서 보면서 그래 저게 좋긴 좋은데 저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저 법을 이용을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안 탈북자가 있을까? 하나도 이런 없지. 생각이 그 좀 현실에 좀 맞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탈북자 상황, 대북 북송, 대북 그 성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고 일단 그거 보면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정책을 올릴 때 그 상황을 잘 모르고 그렇죠. 굉장히 공부가 안 된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아마 올리고. 그거는 보내본 적이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사실은 좋죠. 예, 사실 좋죠. 좋은데 그쵸. 우리가 북한 주민도 그렇고 우리도 여기 우리나라 거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북한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야 믿죠. 북한을 못 믿기 때문에 그게 실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두 가지 생각. 탈북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좋은 고맙다. 거예요. 야, 그렇죠. 감사하다. 네. 이런 생각했고 그리고 한짝으로 제 입장에서 좋구나 하고 생각했고 한쪽으로는 야, 근데 너무 관심이 없구나. 너무 실정을 모른다. 나는 그렇죠. 직접 성금을 해주는 당사자로서 내 그 방법들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비밀이지만 누구나 다 안전하게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당사자로서 야 너무 모르고 있고 그래서 관심이 없구나 해가지고 조금 실망했지만 섭섭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초기인데 그쵸. 정책으로 탈북자들을 덮겠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정부 방법이 입장에서는 가끔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탈북자들이 송금을 했는데 중국 브로커가 다 떼먹었다거나 북한 국경 경비대가 다 뗐다거나 보위원이 다 뗐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탈북자가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이 북한 간부들 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를 살려주는 거나 같지 않냐.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책을 취하려고 아주 정말 긍정적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속을 파헤쳐 들어가 보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 5명, 4명도 다 송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옹길 씨가 하는 말에 공감이 한 게 우리가 이제 돈을 보내는 게 불법이긴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에 들여보내려면 불법으로밖에 들여보낼 수 없는데 우리가 그 가족한테 들여보냄으로써 그 가족이 살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게 되면 그 가족한테 보위원 안전원이 붙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보위원이나 안전원의 생활을 보장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탈북자 가족한테 붙어가지고 송금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어느 만큼 좀 도와달라고 합법적으로 말해요. 근데 이게 왜 햇볕 정책에 다당하냐면 그 사람들이 의식이 변하는 거예요. 의식이 변합니다. 보위원 보안원도 대한민국은 잘 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오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잘 산다는 거는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면 탈북자 가족도 진짜 좋게 되고 그 주위에서 나라의 법을 지키는 북한 보위원 안전원들도 개화시킬 수 있는. 민주화죠. 그러니까 이게 햇볕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의심을 또 한번 해봐야 되지. 뭐냐면 요거는 탈북자들이 상당히 조심해서 눈을 밝히고 봐줘야 될 건데 아까 이번에 그 뉴스 딱 보면서 그러면 탈북자들 송금하는 거를 다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는 그렇지. 소리 아니야 야, 저게?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그 리스트를 작성하면 분명 신원은 다 확인할 것이고 그렇죠. 네. 언제 그렇죠. 탈북했고 어디에 가족이 있고 확인돼야 뭐 그렇죠. 수수료를 빼든 뭐든 할 예. 거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 안 할 수는 없고 정책인데 하고 했다면 분명 간첩이 끼어 있는 거 아니냐 저게. 그거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정책이 실행이 돼도 이용을 할 사람이 몇 명 이용 안 하죠, 안 그거 되죠. 이용을. 저 같아도 이용을 다 안 보내지. 하지. 근데 이렇게 됐어. 이대로 안 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그럼 안 지금 되지.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도 불법인데 뭐. 아니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불법으로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뭐 예. 나도 그렇게 할 수는 그쵸. 그렇게 하면 탈북부터 불법이지. 그러니까 탈북부터 불법이죠. 예, 그건 말도 안. 근데 이제 성국 씨 말에는 저는 조금 딴지를 걸고 싶은 게 무슨 그런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 이걸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다른 외부의 그런 작용이 좀 들어갔다. 좀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심각하게 안 보고 하여튼 이제 매스컴에서 탈북자들이 송금을 하면서 많이 사기 당하고 이렇게 많이 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권 차원에서는 깊이까지는 잘 보호해준다.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든 탈북자들을 좀 보호를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실질적인 파악이나 앞으로 전개 전망 이런 거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그냥 다급하게 어차피 우리가 새 정부가 체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탈북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됐다. 이러니까 서두르게 너무 서툴게 빨리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외부적인 나쁜 그런 거 섞여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좀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근데 하고 이래가지고 단계별로 하지 않고 갑자기 너무 서툴게 이런 걸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이제 어차피 탈북자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제가 남한에 와서 딱 보니까 남쪽에 와서 이렇게 막 보니까 다양한 소리가 막 나오는데 네. 생뚱같은 음모론이라든지 모략을 꾸민다든지 좌우 상관없이 복잡해. 막 끌고 나가고 만들고 하다가 보수 쪽에서는 저 아닌 말들을 막 하고 음모를 꾸미고 특히 안보를 가지고 막 하니까 진짜 안보가 중요한데 진짜 주사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전향했다고 나는 옛날에 주사파를 했는데 나는 이걸 부정합니다. 이거는 주사파 뭔지 알죠? 네, 주사사.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탈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전에 주체 사상을 전파하던 사람들인데 나는 나의 지난 날을 청산합니다.
나는 주사파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향을 표명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막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아, 그렇잖아요. 무서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름 돋거든 이게. 야, 이게 뭐야? 막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남한 사람들, 남쪽 사람들은 이제는 보수의 그 하도 안보 가지고 너무 해가지고 뭐 그러겠으면 그러고 말겠으면 맞아. 말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는 걱정이 있다. 네, 그거죠. 근데 나는 이게 궁금해. 그 북한을 내가 평양에서 추방돼서 함경도로 왔는데 장마당 가니까 USA라는 그 마대가 있고 포대 그리고 거기 송조기가 그려져 있는데 네, 맞아요. 쌀을 대충 넣어갖고 쫙 50kg짜리 이렇게 매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건 그게 어느 나라 깃발인지 모르는 거 가지고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미국 깃발을 모르는구나. 미국 깃발 나는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저희는. 다 알았다고? 예. USA면 저도 그때는 좀 공부를 했다는 그렇죠. 것도 별이 가득하고 줄이 가득한 게 미국 아, 깃발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유엔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엔? 맞아. 유엔이라고 그랬어요. USA가 깃발을 미국인 거는 몰랐고 유엔이라 그냥 그러더라고요. 유엔으로 알았어요. 이거 어느 나라 깃발인지 아냐고 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깃발이냐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쌀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많이 지원해 줬는데 지원했다는 걸 받았으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지원한 거 알았나? 예, 지원해 지원한 줬다는 것 거는 자체는 알았어요. 배급을 그때 뭐 2주치씩 거 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아버지는 배급이 없어요. 배급 못 하고 우리 할머니네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랑 배급 타잖아요. 그때 아버지 우리 왜 배고 할머니. 없어? 미안한데. 아버지가 사회생활 안 하고 무직자. 오케이, 무직으로 그랬어. 해가지고 딴짓 했으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예. 그랬는데 그때 밤에 줄 서가지고 배급 탔어요. 그때 쌀. 지원해 준 거로. 예. 쌀을 탔어요. 주인적 근데 며칠 분을 줬던 거죠. 15일분을 타야 한 번. 되는데 7kg 그러니까 강냉이하고 그거를 잡고 가고 잎쌀을 섞어서 줬어요 그때. 근데 그게 이게 여기서 지원해준 쌀인 거예요. 그거를 그때 7kg인가 8kg인가 받아가지고 밤에 쌀밥을 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랜만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 복무 중이었어요 그때 햇볕 정책으로 쌀이 들어올 때. 근데 다 사복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사복 입고 다 모였어요. 군대인데 사복 입고 다 군복 모였는데 벗고 나오라. 사복 다 입고 연장 그러니까 군복 사복 입는다는 게 그냥 군복인데 그냥 연장 없는 거 연장 그러니까, 다 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자 다 벗으래요. 모자 벗으면 이 빰빰거리잖아요. 뭐. 수건 동일해. 군대 수건 다 터진 수건 머리에 막 다 동졌어요. 그냥 일하던 노동자들처럼 그렇게 하고 차에다 적재함 다 타래요. 타니까 적재함 뒤에 가더니 쫙 적재함을 쥐어버리는 거야. 이게 뭐지? 검은 그 뭐. 아, 군대 번호? 예. 쫙 아, 군대 번호니까. 조선인민군 뭐 이렇게 나가니까 아, 그 여기에 방- 강창이란 말이 예. 없지. 쫙 지워버리고 양정벌 훅 가지고 뭐라 그러지? 양정사업소 번호가 이그 도로 모두. 만들 때 약간 모두. 골탄 뭐라고 어, 해야 아니, 골탄. 그래서 그걸로 그래가지고 그걸 싹 지우고 거기다가 양정사업소 번호가 38이었던가 58이었던가 양정사업소 번호. 예. 배급소 번호 양정사업소라는 거 식량을 전문 다루는 예. 그런 차 그런 기관 기업소의 차 번호는 틀려요 북한은. 양정사업소 번호로 38 딱 달고서는 뒤에다가 38에 뭐 75 뭐 이렇게 해놓고 차가 한 10대 정도 트럭 우리 그 뭐 외국 차 있잖아 신비하고 그차 그 큰 차로 해가지고 쫙 동풍어지 끌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하니까 그때 청진항에 갔었거든요. 청진 서항으로 해가지고 사람 그래서 한 6시간 8시간 정도 차로 갔는데 딱 되더니 대낮인데 그럼 왜 군복을 다 벗고 오라 그러지 하는데 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쌀을 쫙 내려받는 거예요. 보니까 대한민국 딱 써 있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네. 쓴 쌀을 받았다. 한국이라는 걸 알았었으니까. 처음이야, 지금. 네, 그래서. 그래 대한민국 50kg잖아요. 메고 다 날라 다 2개씩 메고 이게 차에다 다 적재함 실어놓으니까 쫙 들어가는 거예요. 아씨 오늘 딱 보니까 보잖아요. 이렇게 터진 것도 있고 중도에 보면 자루가 든든한데 또 어떻게 한 애가 또 딱 내가 보기엔 그 영양실적으로 덕질하지. 얘가 광 덕질하게 해서 꽂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메고 가다가 우정 떨구는 거예요. 딱 가다가 이렇게 힘든 차고 딱 떨어지면 터지잖아요. 근데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번 터져요. 들었다 또 터져. 지나가다가 약간 뾰족한 데 가면 딱 떨고요. 영양실적으로 퍼질 수 있는 데가 딱 터지면 찢어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쌀을 딱 집어서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맞아. 아
군인들이 그래요. 이야. 그렇게 하면 북한 애가 또, 아니야? 애들이 또 와서 뭐 때리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쌀을 메고 싣고 들어가고 오늘 저녁은 쌀밥을 그래. 먹는구나. 이렇게 아주 당분간은 기쁘지. 입쌀밥이구나 생각하고 옥수수만 먹다가 기분 좋아 애들 들어가는데 저녁에 그냥 옥수수밥 나와요. 내일쯤부터 바뀌겠지. 내일도 옥수수밥. 근데 희망 고문한다. 딱 보니까 진짜 그래. 밤중에 차들이 싹 나가는 거예요. 쌀 실은 차들이. 이게 방수포 씌워놨던 게 어딜 나가지 하고 좀 아는 애들끼리 뭐 양식창고장 보고 물어본 거예요. 야, 쌀 어디로 나가냐 하니까 내가 팔지. 싹 시장 나요. 리온장마당으로 다 나간 거예요. 쌀. 그러니까 한 곳에다 팔면 또 이게 소홀이 나니까. 원래는 먹어야 되는데 팔아. 거죠. 각 차당 장마당이 틀려요. 리온 장마당 한 대 나가고 한 대는 뭐 거기서 좀 지나 나가면 원사리요. 원사리 나가고 오로 나가고 각 차들이 나가가지고 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차 쌀값이 1,200원인가 1,100원인가 했는데 맞아. 나가서 싹 800에 그 싼 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장사꾼들은 아니 그러니까 군대 먹으라고 줬는데 또 군간 장교들은 또 안 먹고 그렇죠. 원래는 거기 팔고. 돈으로 일반 바꿔가지고. 일반 주민들 먹으라고 보내준 건데 그걸 또 군대들이 가지고 근데 그것도 또 군대들도 안 먹이고 팔아. 내다 팔고 이윤이 한 300원 남잖아요. 옥수수로 걷어가면 그래서 옥수수 이윤 남은 걸 옥수수. 위에 후방부 사단장 이런 애들이 다 그 이윤을 먹고 옥수수밥 주는 거예요. 옥수수밥이라도 많이 주면 좋겠는데 물론 적게 주는 거고 정량이 있으니까. 그럼 나 쌀값은 좀 떨어지는데 맞아요. 그때 쌀값이 떨어져요. 옥수수로 확 걷어가니까 옥수수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려요. 갖고 가는 거죠. 그럼 북한 지금은 좀 이제 쌀밥 먹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옥수수밥 쓰는 거 보니까 그렇죠. 주민들은 이게 열받치는 거예요. 쌀은 들어왔는데 옥수수 가격만 올라가니까 빌어먹을 때 이렇게 하면 욕을 하는 거예요. 쌀 들어온 걸. 근데 그때 당시 군대는 줬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때 군관들. 장교였잖아요. 근데 군관들은. 배급을 주는데 그 배급소 앞에다가 이렇게 딱 공고문 같은 작은 걸 했어요. 이제 이게 그 군부대 가족들한테 주느라고 그 대한민국이라고 쓴 포대를 통째로 들여왔는데 거기다가 집으로 운반할 때 꼭 이불 같은 걸 씌우고 가시오. 이렇게 이름 딱 가리고. 썼어요. 예. 가리고 가. 그리고 그때는 북한에는 포대를 마대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마대를 반환하라고. 네. 그래가지고 쌀 가져가고 예, 그래서 같이 예,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저희가 게 돌아가지 한 달 배급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 식구가 5-6명이 달렸기 때문에 보통 70kg, 80kg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 포대가 2-3개씩 나갔는데 구름하다가 싣고 위다가 위장망을 했어요. 담요를 이렇게 다 감아가지고 집에 가서 다른 포대다가 그 마대 쌀을 벗기고 그 포대를 딱 그 후방가에 바쳤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쌀이 딱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배급소에서 줄 때도 배급소에서는 다 포대 쌀을 크다란 함지에다가 쏟아가지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쌀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배급을 주니까 소문으로 그랬어요. 그러다 나니까 이제 보위부나 안전부는 배급을 줬어요. 그리고 그 포대들을 반환을 안 한 사람들이 있고 군부대 창고에서 후방부 장교들이 그걸 포대채로 뽑아다가 개인 장사꾼들한테 주다 보니까 그 장마당에서 대한민국 쌀을 유리쌀이라고 했어요. 유리쌀. 투명하다고 해서 하얗고. 유리쌀이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쌀이 1위를 차지하다가 가공을 한국 잘해서. 쌀이 아예 딱 맞아, 밀려난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중국 쌀이 1위를 차지하다가 찾아다가 한국 쌀이 쌀 딱 들어오니까 들어오면서 확 밀려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딱 와보고는 한국 쌀이라고 합법적으로 말하면 단속하니까 유리쌀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유리쌀? 했어요. 유리쌀. 안이 투명해서 보인다 해서 너무 반짝반짝해서. 대한민국 쌀은 아. 유리쌀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딱 가보게 되면 이제는 그게 처음 한동안 단속을 하다가 또 한동안 풀어놨어요. 크게 단속을 안 하니까 대한민국 그 포대에다가 합법적으로 쌀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딱 주다가 북한에서 막 미사일 실험하다 하니까 또 딱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쌀이 안 들어오니까 유리쌀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단 대한민국 쌀을 먹어보고 맛을 들였기 때문에 시장에 또 나오게 맛있잖아요. 되면 유리쌀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머리를 쓴 거야. 중국에서 제일 좋은 쌀을 대한민국 포대에다가 쏟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대한민국 쌀이라고 이러고 팔아 먹었는데 그 쌀을 산 사람이 한 번 사 먹고 와서 이 안가 거짓말 치요. 한국 쌀이 아니던데 무슨 개소리 치요.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한국 쌀이 인기가 있었어요. 많았던 게 또 예. 왜 인기 많았냐면 북한 쌀은 만약에 밥을 1kg 하면은 어른 그릇 뭐 4공기 나온다 예, 이러면 맞아요. 한국 쌀은 5그릇, 6그릇 나오는 거예요. 맞아. 더 이제 많이 하시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그건 당연히 우리가 축지법이야, 뭐야? 우리가 왜냐면 왜 그랬는지 묵은 쌀이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쌀 기름 빼서 보낸다고 할 정도로. 근데 왜냐면 북한 쌀은 좀 찰져요. 그러니까 그치, 북한 쌀은 찰지죠. 찰지는데 우리는 찰지는 게 아니야. 뭐 양적으로. 그릇수가 많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더 비싸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 영양가가 더 없는 것 같은데. 알랑이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알랑이 같은데. 북한의 공권력 기관에 쌀이 다 들어갔는데 그렇죠. 다 들어갔죠. 거기에서 일부 사람들이 빼돌려서 팔았는데 네. 그게 장마당에서 이런 여론을 네, 형성했다. 맞아요. 솔직히 그때 거의 뭐 보위부, 안전부, 예. 군간, 장교 아줌마들 다 시장 나와서 장사를 했죠. 똑같은 서민들하고 같이 하다가 서로 같이 김정일이 막 욕할 정도가 됐었거든요. 진짜 그때는 들고 일어날 뻔도 했어요. 근데 독재 그 하수인들이지 결국은 그 군, 검찰, 검찰이 걔네 아니고 배부르면 예. 걔네 배부르면 왜 배부른데 내가 왜 인민 인민들 통제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통제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제 식량을 보내줬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아 햇볕 정책으로 보낸 쌀은 통제 식량이다. 통제 식량. 경쟁 식량이라고 북한 독재를 말이 하게끔 돼요. 독재 하수인들한테 배급을 줬으니까 물론 누나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어째 그쪽에 장교들도 어째 보면 통제 군중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독재 쪽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 사람들이 막 구루마를 끌고 가면 사람들이 저희를 보는 게 눈에서 불이 나요. 그렇죠. 당연하지.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야.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따라와서까지 그 포대를 둘쳐요. 진짜 저 개새끼들만 나눠 쳐먹고 우리 백성들은 다 굶었어.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막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했어요. 그때 조금만 늦게 앉았으면 예. 아마 다 그냥 몽땅 뭐가 들고 일어날 뻔했을 그러니까 것 웅길 씨 같아요. 말이 맞는 게 그때 보내온 쌀이 결국은 이게 독재자들한테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제하는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그렇죠. 백성들을 더 통제할 통제하는. 수 있는 그런 막 그런 걸로 이용이 된 거예요. 이거는 100% 사실이에요. 그지, 저는 그지. 먹었습니다만 인정해요. 네. 그 쌀을 또 북한 내부에서 저희가 그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고 따로 우리는 쌀을 사서 또 이렇게 직원들한테 배급을 줬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안 받고. 근데 외워버리. 내 기억에는 국가에서 그 쌀을 산 것 같아. 기업소에서. 그러니까 또 돈 잘 버는 회사에는 팔아준 거야 그거. 예, 그 우리가 그걸 가서 사오는데 국정가게가 아니고 야매로요. 그지. 그냥 국제시장에서 사오듯이 그냥 사는데 오면서 애들끼리 그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최고 넣으니까 3kg 들어가더라고. 양복 주머니 다. 그리고 일부 주머니 길게 했구나. 아니 그리고 그 싸우는데 농담으로 싸우는데 쌀을 까면서 싸우는 거야. 쌀에 못 맞아봤지. 쌀이 그래 못 맞아봤죠. 왜 그러냐면 야 흰쌀로 네. 우리는 흰쌀을 뿌리며 싸운다 이거 한번 해보는 거지 거기서. 아 소원이었구나. 그 냉동차 타고 뭐가 오면서. 찰떡에 맞아 죽고 싶다든지. 군대들 그지. 우리 군대 때 그러다가 야 이거 돼지고기에 싸다고 한번 맞고 싶다고. 우리는 하늘에서 덤마대 뚝 떨어져 목이 삐뚤어지고 싶다. 아유 얼마나 그리고 찰떡에 맞아 죽고 맞아. 싶은데.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북한에서 이게 그 양강도라는 데서 삼수 발전소를 정말 오래 건설했어요. 근데 이제 대북 쌀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북한에는 이게 쌀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삼수 발전소 가게 되면 쪽배를 타고 사람들이 오르내리는데 북한에서 그 쌀을 물 밑에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제 전쟁이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먹을 수 있는 군량미로 거기다 묵어놨던 10년 동안 쌀을 교체를 한 게 교체해주죠. 그게 대한민국 쌀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보면 쪽배를 타고 직선으로 가게 되면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거기다가 시터연 물체를 가지고 뿌리고 그 딱 앞에 인민군대 초소가 딱 있었어요. 근데 그 인민군대 초소 아이들도 주민세대하고 들락나당하니까 비밀이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야 너 거기서 야 너는 그 바다 꼭대기에 그 무슨 시터연 섬은 왜 지키고 서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밑에 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예전에 10년 전에 쌀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쌀이 들어오면서 그 10년 전에 낡은 쌀을 뽑고 새 쌀을 거기다 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준비하는 북한에서는 군량미로 보내서. 그거 갖고 군량미를 많이 이용을 야, 예. 진짜 어이없다. 아니 그런 근데 얘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적국의 군량비를. 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적국. 싸우라고. 아니 적국의 북한 입장에서는 군량비를. 당연하죠. 쌀이 걔네는 없으니까. 아니 완전 주민 입장에선 그 군량미로 안 쓰겠어 당연하지. 그렇죠. 쓰죠. 이미 근데 내 손에 들어왔는데. 나는 최고 3년까지 묵은 쌀을 보관한다고 했는데 아니 10년, 북한 10년이에요. 10년이라고 예. 야. 껍데기밖에 없어요. 저도 그 누나 말처럼 이렇게 영시장군하고 같이 쌀 받아올 때 봤는데 대한민국 쌀 이렇게 들어온 적도 있고 이렇게 교체쌀 군량미 네. 교체쌀 들어오는 데 보면 유지라고 아시죠? 아, 예, 유지, 기름종이. 유지. 예, 기름종이. 거기 박스 자체가 유지더라고요. 그 쌀마대 자체가 유지 잘 터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안에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정도 되니까 아무리 변질이 안 된다 해도 예, 살짝 그치. 뜨고 예. 뜬내가 나고. 근데 함- 뜬내 나는 거라도 야 아이고 그래도 많이 썼어요. 그래도 근데
북한 배급살은 쌀에 맞아 죽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뜬쌀에 많아지고. 나는 그런 허강을 했어. 쌀을 뿌리면 쌀을 딱 맞는 순간에 네. 그 아픔을 뭘로 말할까? 수백 개가 갑자기 따다닥 치는데 그 느낌이 아파요? 아파요. 입 벌리고 있지 생쌀은 먹게. 아파. 하고. 그거 계속 씹으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생쌀 아니 맛있어요. 생콩도 맛있어요. 밀도. 생콩은 진짜 맛이 없어요. 군대 때 먹었어. 난 생콩, 생감자 제일 못 먹어요. 비리지 원래는. 배불렀네. 생강냉이랑 쌀이랑은 정말 맛있거든요. 고소하거든요. 근데 그- 어찌 되었든 그때 우리 탈북자들이 좀 여러 가지 입장이 나왔잖아요. 북한에다가 쌀을 보내준 게 뭔가 그렇게 군량미를 이용되고 당 간부들이 가지고 그래도 그 대한민국 쌀이라는 게 와서 북한 주민들 자체가 인식이 많이 변했어요. 아 진짜 대한민국 쌀이 세상에서 최고구나.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를 유리쌀. 북한을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런 걸 이 간부 새끼들이 다 쳐먹었구나. 이렇게까지는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미 씨 그렇죠. 네. 말을 처음 듣거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는 나는 우리 엄마도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쌀을 7kg인지 우리 엄마는 15kg를 받았다고 한 것 같아요. 한 번. 딱 한 번. 유미 씨네는 우리는 7kg. 7kg. 아버지가 왜냐면 무직자기 때문에 못 그래, 탔다잖아요. 우리는 못하고 우리 할머니네 탔는데 그 얘기 우리는 그나마 배급, 할머니. 나는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은 배급 3번밖에 못 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그치. 아예 안 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계속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랑 할머니랑 여기 와가지고 뭐 쌀을 보내야 된다는데 안 보내야 된다는데 막 이러면 우리 할머니가 모조리 같은 소리 제치지 말았어 갓나 새끼야 이러거든요. 나보고. 그럼 나는 그 쌀을 보내면 거기서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야 이거 안 나야 나보고 날 막 그렇게 욕해요. 너도 거기서 쌀밥을 먹었지 않니? 네가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어느 만큼 많이 보내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그 쌀을 거기 갖다 주면은 뭐 비싸게 사던 싸게 사던 1kg라도 그게 인민들한테 돌아가니까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를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르신이니까. 응. 왜냐면 그래서 난 그 쌀 먹은 게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7kg 해가지고 밤 12시에 밥으로 배급 타 와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후에 갔는데 12시에 와가지고 밥을 해 먹었거든요. 새벽에. 응, 그 입밥 한 그릇 먹겠다고. 그게 기억이 안 나냐고. 묵은 군량미였어요 그게. 모르겠어. 그게 기억이 안 나냐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밤에 그 입밥 먹겠다고 눈이 쨍그래가지고 안 자던 기억은 난다고 하니까 그게 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밥 한 그릇이라도 어쨌든 그 인민들은 먹으니까 할머니 마음은 먹으니까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 이러면서. 난 오히려 쌀보다 몰라서 그래, 몰라서. 옥수수가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거든. 근데- 물론 옥수수가 더 비싸긴 하지만 얘기가. 옥수수가 갔으면 쌀도 같이 내려갈 것 같은데 왜 쌀은 그쵸, 안 팔려서 그쵸. 내려가고 다 내리죠. 옥수수는 많이 가니까 내려가고. 대한민국 쌀은 상품 가치가 있어가지고 외국에도 팔아요. 그래서 외국 팔고 옥수수 갖다 주지. 그러니까 옥수수 주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비료를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갔잖아요. 비료 비례도 보내줘요 아예 언니. 엄청 많이 보냈어요. 비료를 왜냐면 근데 비료를 비료는 다시 팔아요 또. 다 팔아서 그러지. 비료를 많이 보내주면 팔면 비료는 속도지. 어차피 비료 갖고 핵무기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돈으로 만들지 걸로. 핵무기 만드는데 비료가 들어갈까요? 아니 걸로 나는- 돈 만들지. 나는 비료로 돈 만들지. 나는 그것도 안 약을 되네. 좀 많이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주사나 약 이런 거를. 왜냐면 북한에서 우리도 아픈데 만병통치약이라고 진통제라고 중국에서 나오는 것만 머리 아플 전통편. 때 네. 전통편이라고 머리 아플 때 뭐 이빨이 아프고 눈 아프고 코 아프고 다 그 약을 쓰잖아요. 그 약만 먹잖아요. 진통제만 먹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한 가지만 약을 한 가지만 먹으니까 그 약을 좀 많이 지원을 나는 TV로 이런 걸 한번 봤어요. 그 미국에 있는 이 눈 의사인데 그 시각장애 있는 사람들 다 치료해 준 거예요. 동영상이 있어요. 네, 북한에. 네, 치료해주고. 봤어요. 봤죠? 예. 이거 떼는 날 눈 뜨니까 보여요 하니까 야 딸아 장군님의 그러니까 운동이다. 초상화 앞에 가가지고 봤어요 그거? 그런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값다 해야죠. 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라도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야 진짜 장군님이 오라고 하니까 의사들이 와서 날 치료해줬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장군님이 해주라니까 했구나 공짜로 이렇게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그냥 물건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들이 같이 가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근데 그거 안 해주잖아요. 나는 그거는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 무슨 그러니까 NGO 이런 단체들이 감시는 이런 한다는데 병원이다 거는 하면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거죠. 있잖아요. 이렇게 정부하고 정부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민간인이나 어떤 단체나 단체를 직접 사람이 직접 이렇게 햇볕 정책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직접 맞아요. 의사라면 아, 그- 직접 맞아요. 하는 게 낫지. 근데 그것도 또 믿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엄마가 인민반장 했었거든요. 근데 맞아. 독일- 훈련시켜. 예, 독일에서 소고기가 왔어요. 그래서 아. 소고기를 주면 엄마가 돌아다니면 그래요. 소고기 다 받았다고 하세요. 받았다고 하세요. 아니, 맞아. 근데 주긴 주는데 난 뭐 지금 얘기하면 그때 뭐 거의 뭐 강호병 뭐 이런다고. 근데 뭐 딱 그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예, 아. 우리가 최고다고 말하고 뿌듯해하잖아. 소고기를 줬는데 엄마가 다음 날 가서 거 들어가요 다 먹지 말라고 소고기 주면서 절대 먹지 말라고 소고기 주면서 먹지 말라고 다음 날 가서 1kg씩 다 떼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2kg 줬으면 어때 그냥 다 뺏어가긴 그러니까 1kg만 주고 1kg 도로 내라고. 그냥 그러니까 줬다고 그렇게 뺏는. 하지 말고 우리가 왜 TV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의사들이나 어떤 그런 단체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맞아요. 직접 자원봉사하고 아픈 사람들을 직접 치료해주고, 치료하고 직접 아프리카 가서 하듯이 그것처럼 북한에 하고 가서 있어요. 우리 북한 다 해요, 북청이나 지금. 그 독성이나 리온 그쪽이 얼마나 천이에요. 아니.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더 좋단 말이에요. 지금 이자 운길 씨 말하는 예, 게 하고 있어요. 결핵 그런. 운길 씨 예방. 말하는 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 하고 있는데 못 가보셨죠? 예, 저는 그냥 나는 갔는데 좀 주사 한 방 어떡하냐면 놔주고 약 다시 아, 다 받아가겠지. 맞아. 아니 나는 갔는데 어떡하냐면 들어가는데 뻔하지 뭐. 길이 있는데 일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야 걔. 갑자기 돌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왜 돌아가 하다가 보리차가 가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다가 이렇게 다시 가요. 가다가다가. 이렇게 가요. 가다 보면 모니터링 그러니까 그걸 쇼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입소문을 낸단 말이야. 어떻대 그 한 번은 그래 외국 사람은 다 줬는데 저 사람이 당에서 다 빼들었대. 어. 이 소문만으로도 좋은 거. 아니 근데 그 소문이 안 난다고 무서워서 안 난다니까. 막 안 나지. 잘안 나지. 근데 거기다 당원들 위주로 해서 연기자들 들여보내는. 그러니까 당원들 위주. 그러니까 나도 그 당원들 쇼 한번 위주로 했었다니까요. 당원들 위주로 연기자들을 보낸다잖아요. 그게 안 북한 되는 말로 거지. 여기서 오케이맨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으로는 얼쏘 배우들. 얼쏘. 예스맨. 북한은 예스맨. 얼쏘 배우 많이 있어요. 예스맨이던가. 예스맨.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얼쏘 배우들. 국가하고 국가가 도와줄 때는 꼭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뭐 젖자는 암소가 아니잖아요. 북한이 맨날 핵무기를 쏘는데 달라 하면 우리가 바보라고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때는 꼭 조건이 붙어요. 미사일 실은 그만해라. 그럼 우리가 너를 동포의 심정으로 도와주겠다. 근데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NGO나 이런 단체들은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단체들이 민간 단체들이. 북한은 그런 민간 단체 없고 다 당의 당원이야? 뜻을 따라 다 당의 말이 뜻을 뭐 따라 적십자 한 몸과 단체라고 존재이기 중도 때문에 당원이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게. 당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NGO보다는 지금 북한에 지금 결핵이 많이 돌아가지고 실제 제가 동영상 보고 북한에 찍어온 거 보니까 줄을 세워놓고 주사를 다 놔주더라고요. 아니, 그거 누나, 그 그러면 주사는 괜찮다고. 왜냐면 네, 이게 주사는 피부에 괜찮죠. 들어간 거 뽑아줄 수는 없잖아요. 예방주사. 그러니까 약보다는 저는 그렇죠. 이제 외국 의사가 균을 주사를 다 씌워줘. 놨어요. 근데 북한에서 가서 그렇지. 그거 흡진기 요거 쭉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보다는 주사를 주사. 그냥 맞아요. 그분들이. 주사 그러니까 저는 보는 앞에서 놔주고. 예, 그런 NGO 단체들이 예방 그런 주사 도와주는 거는 정말 장려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응, 그걸 예방주사 예. 이런 거. 그걸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거 통제하고 그리고 한 번 남쪽에서 와서 도로를 놔줬어요. 어딘가 도로를 놔줬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야 남조선 아이들 기술이 대단하다고 왜 대단하냐고 하니까 도로를 놓는데 두께가 요만하다는 게. 오. 북한은 이만하지 70cm, 80cm. 숱한 자재를 막 쳐놓고 막 하는데 남조선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근데 그 도로로 사람 못 다니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사람 못 다녀요. 그걸로 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게 지나가다가 탁 보면 구모야 구모. 지나가다가 탁 보면 그 뭐지고? 너무 멋있어 도로가. 진짜 여기서 우리가 보는 도로는 모르잖아요. 그냥 도로겠거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남쪽에서 깐 도로를 딱 봤을 때 야 진짜 멋있더라. 확 비교되면서 너무 멋있더라고. 아, 근데 북한이 정말 나쁜 게 제가 탈북 전에 저희 맏아들이 학교 다녔는데 선생님이 그 전날 저녁에 쪽지 편지를 저한테 보냈는데 뭐 혁이 어머니 내일 아침 혁이를 밥 먹이지 말고 학교에 보내세요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래 뭔 애들이 유엔에서 온대요. 유엔. 예, 유엔에서 오기 때문에 미국. 애들 아침밥을 먹이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책상 앞에 이렇게 다 쓰러진 거 보여야 또 쌀을 준대요. 그래갖고 그날 아침에 애들을 밥을 안 먹이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책상에다 쓰러져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쓰러졌는데 유엔에서
어느 학교에 가겠다 하게 되면 북한에서 이제 벌써 좀 약간 좀 못 사는 학교 같은 거 이렇게 지정해 준대요. 그래갖고 애를 아침밥을 먹이지 말라고 선생님이 해람장이 왔어요. 그래 제가 안 먹여 보냈는데 아들하고 저녁에 온 거 물어보니까 자기네 쓰러져 있는데 머리 노란 사람들이 카메라 같은 거 들고 와서 자기네 불을 못 봤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정전이 팍팍 하는데 자기는 머리 꼭대기 불이 붙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 그 유엔 그런 유진벨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북한 애들이 실제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다는 걸 사진을 찍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자기 머리에 불이 붙는 줄 알았대요. 팍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애들까지도 지금 유엔의 도움을 받으려고 쓰러지게 노는 거예요. 그래야 쌀이나 돈을 받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직접 쌀이나 돈을 받게 되면 딴 데서. 그걸 지금 딴 데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들이 큰일이야. 결국 그냥 주지 우리가 말아야 되는 이렇게 거예요. 말은 해도. 북한이 뭐 나쁜 게 뭐 한두 가지. 그쵸. 그러면 그냥 탈북자들한테 주고 줘가지고 이제 봐요. 저기 성공 가는 게 더. 북한은 내가 볼 때는 그 나라가 잘 사는 걸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아우 잘 삶은 사람들이 덕질 안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 저기 어디지? 평양 신의주 도로던가 고속도로. 평양 남포. 거기는 차 다니는 걸 통제해요. 그죠? 알아요? 차 다니는 걸 통제해 못 다니게. 유통을 막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유통이 잘 돼야 잘 사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지. 못 살게 하는 거지. 못 살게 하는 거지. 그냥 개대가리들이에요. 그 숱한 돌격대 청년 돌격대원들이 가서 쫙 몇 년간 도로를 깔아놓고 그 도로는 간부들만 다녀요. 승용차만 딱 다니고 얼마의 진부터는 못 다니게 돼 있어. 그 도로로. 주민들을 사육하는 단속을. 거지. 북한 주민들을. 그러니까 사회를 이런 하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햇볕 정책을 한다. 햇볕 정책을 한다 하면 햇볕 정책도 방법이 필요한 거지. 그치. 그리고 그냥 무작정 퍼주면 안 되지.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그쪽에 나가서 현지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뭐 좋겠어요. 그러면 미사일을 없앤다 하는데 네. 그 옛날에 그 영변 동창리인가 그쪽에 5호 용광로 폭파하는 게 나 그때 되게 웃기는 게 쌀을 준다니까 걔네 김정일이가 그때 폭파시켰잖아요 하나. 그 용광로 이미 멈춰선 거거든요. 그걸 이미 그냥- 폐로예요. 이미 폐로된 지가 왜냐면 왜 아냐면 저희 훈련을 폭파 훈련 아시죠? 이렇게 쳐 들어가서 딱지 붙이는 거 빨간 네. 딱지. 예, 예. 그 훈련 나갔던 애가 그 이미 폐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쪽은 폐로인데 붙여도 된다 해가지고 붙이고 온 애가 있는데 그걸 여기 와서 그걸 터뜨렸다고 와 여기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포기 한다고. 아니 저거 폐로야. 그 16개 기기 중에 한 개 기기는 건 아예 그러니까 이제는 10년 20년 지나면 플루토늄 이게 재가 너무 많고 우라늄 재가 많고 없애버리려고 했다. 없애버리려는 거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건데 그걸 그냥 당연히 뽑았어. 없애야 되는 거를 없앴는데 여기서는 저기가 포기를 했다라고 포기를 했- 뉴스를 포기를 하는 했다. 거지. 나는 그 기억이 나요. 그 김정일이가 전략이 뛰어나가지고 그 국제사회가 여기 분명 핵이 있다 하고선 그 핵을 막 와서 그 딱 찍은 자리에 와서 딱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빈 굴만 있는 거예요 여기. 빈 굴만이. 그래서 서가 가지고 갔다고. 그래서 김정일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그 선전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뭐 어디에 핵기지요, 어디에 뭐가 있어. 나는 이게 북한은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것도 거짓말일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이게 그 트럼프하고 중국 시진핑이 만났을 때 크게 국제적으로 이슈가 됐잖아. 이제 북한 문제를 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근데 그냥 아예 그냥 몇 시간 만나고 트럼프가 막 강경하게 나오다가 딱 수위를 낮췄어요. 근데 그게 이제 후에 막 언론들이 기사라는 거는 확정형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럴 게 예견이다, 이럴 상황이다 이렇게 됐는데 시진핑이가 그랬대요. 이제 내가 북한에서 핵을 폐기하게 하겠는데 시간을 달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너 좀 가만히 있어라. 이래갖고 가만히 있었는데 북한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확인되지 않은 언론인데 북한이 중국에다가 우리가 핵을 폐기하겠으니까 뭐 몇천억 무슨 억 단위를 달러를 다 달라 이렇게 됐대요. 근데 이게 사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면 북한을 믿으면 안 되는 게 이제 지금 웅길 씨가 말하는 것처럼 폐기하는 체 하다가 또 어느 한 곳에서 생산을 해요. 핵이 해야 될 거를 북한은 그 핵에 대한 그런 집착이 도를 넘은 나라기 때문에 이게 실천 불가능해요. 다 만들어 속으면 안 놓고 돼요. 다 만들어 놓고 폐기하는 이렇게 거지. 다 그 허술한 거 만들어 놓고 폐기했다 놓고 또 어느 지하 땅속 수천 미터 그렇지. 밑에서 또 만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을. 항상 모략과 전략, 그냥 이걸로.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가는 거고 투명하면 망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 보이는 대로 믿는 거는 그리고 북한이 그런 데는 고도로 세계 1위인데 감추는 데는 네, 그렇죠. 그리고 모략을 꾸미고 속이는 데는 진짜 세계 1위란 말이에요. 국제사회가 자기네를 이렇게 딱 보고 있다. 네. 다 보고 있다는 걸 북한이 알고 있거든. 근데 그걸 왜 그걸
북한이 그 공개하면서 자기네 다 알고 있는데 숨기지도 않고 대책도 없이 있다. 이거는 좀 믿기 힘들어요. 그건 무슨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예측 불허예요. 그리고 예측 불허. 언젠가 내가 방송 프로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천리마 동상 있잖아요. 북한의 천리마 동상. 네, 많습니다. 그 산 밑에 산이 문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갈려가지고 거기 무기가 있거든. 탱크요, 뭐요. 그리고 전쟁 군수 장비로 뭐 탱크나 뭐나 이런 거 가져갈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벤츠가 많이 매달려 있단 말이야 거기에. 박쥐처럼 매달려 있어 진짜. 매달려 있다가 그게 내려와서 나는 보진 못했지만 탱크가 나오는 거는 봤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벤츠가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 많이 매달려 있는 게 딱 명령이 떨어지면 차 빠지자면 빠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매달려 있는 게 그냥 쫙 나간다는 거예요. 쫙 나간다는 거예요. 막 그런 말도 있고 어쨌든 천리마동상 산 밑에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죠. 그게 혁명의 그리고 수도기 때문에. 밤에 군사 퍼레이드 한다던가 준전시 상태라던가 뭐 훈련을 한다던가 이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이걸 얘기해도 여기서 자기네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믿질 않는 거예요. 방송에서 말하니까 막 웃기는 소리로 들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아니 저도 지금 뭐 처음 들으니까 그지 함남도 북쪽에서 처음 듣지. 그러니까 처음 들으니까 진짜 벤츠가 그렇게 평양 가봤어? 뭐, 에? 평양 가봤어? 평양 안 그런 평양 얘기. 근처도 못 가봤어요. 평양 가 보기는 봤죠. TV로. 평양 못 가본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군수용으로 그 탱크보다도 더 적게 먹고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해버릴 수 있는 게 벤츠라는 게 힘이 좋고 그래서 그 벤츠를 뭐 군수용으로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있다가 준선시 때 쫙 나와가지고 순간에 그냥 빡 한다는 거지. 거기서 몇 개 맞아도 그 살아남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그 군사 쪽으로 많이 그 돈을 투자하고 그 돈은 이런 사람들을 배고프다 어쩌다 막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긁어 모은 돈으로 또 많이 충당하고 북한이 수익이 어디서 있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금 이야기 시작하다가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우리 아까 처음에 성금으로부터 우리 지금 시작했잖아요. 성금이고 뭐고 다 합쳐진 다 햇볕 정책. 근데 저는 성금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이제 그 처음에 시작했던 게 그 우리 정부에서 그 탈북자들 위해서 그 성금에 대한 규정을 확대하자. 이거에 대한 게서 제가 감히 반론을 한다면 이게 탈북자 성금은 불법으로 밖에 가능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탈북자가 성금을 많이 보낼수록 북한 정권이 배부른 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배부르고 그 옆에서 그걸 조금 간을 떼먹는 그런 단속자들도 그 돈을 먹음으로써 많이 변하기 때문에 탈북민들에 대한 일자리를 더 확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한테 더 많은 성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확대하는 게 우리 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첫째 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말해주고 싶어요. 네. 뭐 어느덧 시간도 다 됐어요. 네. 근데 오늘의 주제가 햇볕 정책입니다. 햇볕 정책이라고 하면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어떤 식의 햇볕 정책인가 하는 겁니다. 북한 정부를 대상하는 햇볕 정책은 이거는 100%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탈북자를 통한 토포주기 이것이 진정한 햇볕 정책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생기게 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들이 하나하나 옷을 벗고 세상에 눈뜨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햇볕 정책은 북한 정부가 아니라 탈북자들을 통한 햇볕 정책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이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